네, 지금부터 제26회 한국 IPO 센터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허는 득인가, 독인가라는 발제 제목을 가지고 지식재산권의 비즈니스 적용 밸런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발제를 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특허가 당연히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특허를 추론하고 특허를 획득하고자 합니다. 근데 실제 특허를 관련해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의심이 드는 것이 과연 많은 특허를 추론하고 획득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기업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 것에 의문점을 좀 가지게 되고요. 저 스스로도 기업을 컨설팅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특허가 독이 되지 않고 득이 되게 할 것인가 해서 많은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민을 우리 테이블에다 올려놓고서 어떻게 하면 우리 특허가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에 득이 될까에 대해서 그 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특허가 비즈니스에 득이 된 사례를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특허를 획득하는 데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해당 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구나. 그때는 특허를 등록받은 것도 아니고 특허를 출원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한 거를 흔기를 적어놨는데 그 이용자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특허를 출원했으면 상당히 믿을만한 회사구나,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특허 출원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있는 기업에는 기술 특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있고 또한 일반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는 특허를 10건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해 이제 상반기에 기술 심사를 들어갔는데 오늘 제가 만난 바에 의하면 최소한 3월달까지는 특허 등록된 게 3건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거래소의 담당자가 이미 투자 관련해서 이쪽 기업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문서적인 것은 특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특허가 자기네들이 판단할 때 있어서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 같은 경우는 특허 등록을 통해서 기술의 가치를 외부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특허 사무소에 예전에 근무를 할 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특허 출원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변동된 것도 없고 그러셨는데 특허 출원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기업 같은 경우는 특허 출원을 통해서 또한 획득함을 통해서 쇼핑에서 엄청난 우선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제품을 팔고 자기네 제품을 카피한 다른 제품이 나오면 자기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소송을 걸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사업을 한 거 보면은 거기서 조금 바꿔가지고 또 특허 출원을 해서 상대방이 더 어떤 업그레이드 할 때 그걸 막는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한 사례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특허를 등록해야만이 그것이 동의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만났던 분은 직접적으로 만났던 분은 아니고 저희 사무소에서 철회했던 건 중에 어떤 한 분은 특허 출원했다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투자자한테 어필을 잘해서 투자금을 이끌어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특허가 그 비즈니스에 정말 유익하게 사용된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선 계속 특허 출원을 하기를 원하고 특허를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허가 비즈니스에 과연 득만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특허 출원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거고 권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허라는 것은 신규한 것, 그리고 진보한 것에 대해서 특허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을 개발하는 거라든가 특허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 받기까지는 거의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매달렸는데 그렇게 얻어진 특허에 대한 유익과 정말 비즈니스에 대한 유익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 어떤 대등하지 않거나 이게 기울여 든다면 그때는 특허는 득이 아니고 기업한테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특허를 받게 되면 자신감이 상승을 합니다. 아, 내가 진짜 이거 특허 어렵게 받았어. 그러면 앞으로 내가 사람들의 돈을 투자를 받아서 사업하면 정말 잘 될 거야. 이런 자신감에 힘입어서 사업을 무리하게 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목을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3년 전에 이제 4년 전이죠. 특허 사무소에서 나와서 특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뭔가 다른 사람과 차별된 차별성을 다른 사람이 주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한 게 어떤 거냐면 우리 회사가 등록 특허 100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특허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특허 등록된 걸 매입하다 보니까 당장적으로 발생되는 게 뭐냐면 매년마다 연차료를 내야 됩니다. 한 건당 20만 원, 40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건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해마다 1년, 2년, 3년이 지나가니까 그 액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죠. 어떤 보이기식의 특허, 등록 특허를 내가 확보하고 있는 거는 나한테는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저는 현실적으로 저는 2월 10일 날 거의 40만 원 정도의 한 건당 또 돈을 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거를 연차료를 내야 될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들어시킬 것인지 아니면 첨가음을 줄여서 뭐 반으로 줄이고 4분의 1로 줄일 건지도 현실적인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제 한 예를 들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특허 한 건을 출원했으면 하는데 적게 들면 한 376만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376만 원이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고 큰 돈이면 큰 돈인데요. 그 스타트업의 경우는 376만 원을 그 특허가 아니고 다른 거에 만약에 사용됐을 경우에는 그 기회비용을 따질 경우에는 어떤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는 376만 원이 상당히 작은 돈입니다. 그렇지만 한 푼이라도 아깝고 현재 지금 보통 광고비라든가 제품 개발비에 있어가지고 돈을 들이게 있어가지고 부담스러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 특허 출원하는 것이 과연 잘한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특허를 상당히 많이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출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등록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등록 받을 때는 3년치의 비용을 내지만은 마찬가지로 제가 겪었듯이 이 기업도 향후 1년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획득 비용과 더불어 유지 비용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경영자로서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특허가 비즈니스에 득이 되게 위한 방안과 의사결정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해서 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거야. 우리 회사한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막상 특허를 획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 특허 획득한 걸 가지고 비즈니스에 활용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로망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깊이 특허를 획득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기업을 시작할 때 기업을 어떻게 엑시트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엑시트의 어떤 방향성과 때를 정해서 우리가 향후 몇 년 후에 어떤 모습을 가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습을 가지는 데 있어서 지금 특허 출원을 하고 특허를 획득하는 것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를 먼저 따져보셔야 됩니다. 따져보셔서 우리가 3년 후에 이 정도 단계까지 갈 거고 4년 후에는 글로벌 달리는 단계인데 이 단계를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는 특허 출원이 필요하고 이 단계에서는 등록이 3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글로벌 특허는 몇 건이 필요할 때 이런 로드맵을 가진 상태에서 차근차근 특허를 획득할 때만이 우리가 특허가 독이 되지 않고 득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각 의사결정자마다 자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꼼꼼히 따지는 분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 됐다. 그러면 이 기술 개발할 것이 과연 시장에서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그걸 향후 5년 후에 받아들일 것인지 2년 후에 받을 건지 지금 당장 받아들일 건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영자 같은 경우는 생각이 나면 일단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저지르서
그렇게 급한 실행력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또 좋지 않은 결과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경영자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성향들을 파악을 해서 내가 상당히 심사숙고하는 사람이다. 그럴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특허 출원이라든가 획득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내 성향 자체가 우리 사장님 성향 자체가 일단 저질러보고 그런 성격이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좀 뭐라고 하죠? 멈춤 범칙이라고 해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서 우리가 특허를 출원하고 획득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출원 같은 경우는 376만 원이면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글로벌 특허 같은 경우는 최소한 2배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글로벌을 진출할 때 단순히 글로벌 진출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 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VC한테 어필할 때 어떤 걸 어필하기를 원하는지 그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균형을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비즈니스 적용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에만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또 비즈니스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과 그 기술이 현실적으로 비즈니스에 적용할 때 어떻게 그런 밸런스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자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경영자의 어떤 기본 어떤 자원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영자가 기술적인 자원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비즈니스적인 자원을 가진 사람과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적인 자원은 많지만은 기술적인 자원이 상당히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 가지고 있는 자원만 활용할 게 아니고 기술적인 자원을 가진 사람과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왼쪽에서 바라보는 사람과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사람과 동일한 것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관점이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업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특허 일을 맡기고는 특허 사무소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특허를 잘 모르기 때문에 특허 사무소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또한 지침을 주는 대로 조언을 주는 대로 따라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떤 제안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 비즈니스에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비즈니스의 결정을 내릴 때에는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러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하는데 우리 변리사님 생각하실 때는 기술적으로 어떻습니까? 특허적으로 우리가 확보한 데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조언을 구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열린 상태로 조언을 구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밸런스를 깨는 그런 우려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특허가 우리 비즈니스에 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입니다. 여기에는 아마 특허를 지금 획득하시는 분도 계시고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활용할 사람들에 대해서 컨설팅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사례 중에 특허가 득이 된 사례가 있었다든가 독이 된 사례가 있다면 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특허가 우리 비즈니스에 있어 득이 되도록 당장 실행 가능한 그리고 또 실행에 대한 방안과 의사결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한 분당 돌아가면서 한 분씩 질문 1번과 질문 2번에 대해서 다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